국민 혈세로 중국차 보조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봉.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맞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짜 심각하다. 예, 진짜 상황이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예, 이게 여러분 진짜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중국산에 대한 보조금 사실 장난 아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중국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보시면요. 중국산 전기버스는요. 3억 정도 합니다. 3억. 3억 정도예요. 국산 전기버스는요. 4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4억에서 5억. 예, 4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진짜 심각하죠. 예, 이 3억이나 4억에서 5억 하는데 보조금 주는 거 보세요. 보조금은 구매 보조금을 1억 1,200만 원을 주고요. 환경부 보조금을 7천만 원 줍니다. 게다가 국토부 저상버스 보조금 9,200만 원. 보조금 총액이 2억 7,400만 원이에요. 야, 그러면 중국산 전기버스는 거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 거의 공짜라는 거잖아요, 공짜. 예, 공짜라는 거잖아요. 예, 진짜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심각하다. 실제로 말입니다. 3억짜리 버스를 2억 7,400만 원을 보조금을 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4억이나 5억 하는 한국산 전기버스를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하다는 이야기.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저는 심각하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 우리가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나요? 우리 보조금 못 받았습니다. 예, 보조금을 받으려 치면 중국 정부가 계속 예외를 시켜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차 버스 등록 보세요. 신규 등록. 중국산 전기버스 신규 등록 현황입니다. 2019년에 127대였습니다. 2023년에 1522대입니다. 1522대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장난 아닙니다. 127대가 1522대가 됐으니까 거의 말입니다. 거의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장난 아니죠. 게다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우리 시장을 얼마나 점유했는지 볼까요? 지금 점유했는 걸 보면요. 2023년 기준입니다. 2억이에요. 2억 3,114만 달러예요. 54.1% 점유했습니다. 54.1%. 아이고야.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전기버스라는 이야기인가요? 2019년에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은 여러분 2,387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2,387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1억 달러가 넘어섰어요. 1억 3,118만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2억 3,114만 달러예요. 2024년은요. 모르긴 해도 말입니다. 지표가 나오면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2024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보세요. 중국산 자동차 판매 현황입니다. 상용차 포함이거든요. 2024년은요.
여러분 37,329대입니다. 와, 37,329대면 여러분 전체 수입차 중에 중국산 비율이 13.7%나 됩니다. 장난 아니죠. 4년 사이 2020년에 여러분 2,606대를 수입을 했습니다.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3만 7,329대 4년 사이에 무려 말입니다. 무려 1,332.4% 늘어났습니다. 1,332.4%입니다. 2,606대가 34,723대가 늘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대로 가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아디라고 아시죠?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입니다. 비아디가 대한민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제 곧 말입니다. 비아디는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상용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팔겠다는 겁니다. 승용차. 비아디가 실제로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아디는 전기차 업체입니다. 전기차는요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차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보조금을 주면 상승 속도는 앞서 제가 중국 전기버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전기버스에. 그러니까 경기도에는요 전기버스 하면 중국버스가 대부분이에요. 서울도 이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속도가 전기버스를 보면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2억 3,114만 달러 4년 사이에 868.3%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10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10배. 2,387만 달러가 2억 3,114만 달러가 됐으니까. 그러면 중국의 자동차 실제로 전기차가 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가 확 올라갈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굉장히 높으냐? 여러분 비아디가 대한민국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별로 없어요. 당장 말입니다. 보조금 지급할 겁니다. 중국은 말입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한국산 제품이라는 한국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안 줬습니다. 한국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봉이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보조금이라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주는 세금이잖아요. 버스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보조금이 구매 보조금이 따로 있고요. 환경부 보조금이 있고요. 국토부 저상버스 보조금이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규모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낸 혈세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하도 화가 나니까 중국 놈들 주머니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밤새워 고생해서 번 돈이 이 중에 세금이 많이 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금이 중국 놈들 주머니 채워주는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마 엄청나게 날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말입니다. 중국의 서버를 두고 자동차 안에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 서버로 옮겨가는 그런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내 서버와 백도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장착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보가 쭉쭉 빠져나가요. 정보가. 여러분 자동차라는 게 전국을 다니잖아요. 전국을 다니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모든 동선이 파악이 되고 또 고객 정보 취향까지도 파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운전자의 감정 변화까지 이게 계속 간다고 해요. 게다가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로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니 대한민국 전역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것도 지금 우리는 판매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판매가 됐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 과거처럼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예,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세세히 다 파악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중국산 로봇 청소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보락이라고. 우리 시장의 64%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 중국산 로보락은요. 똑같이 말입니다. 중국 내 서버로 유출이 됩니다. 거기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 중국산 로보락이 실제로 말입니다. 은밀한 사생활도 찍어서 보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한국 가정의 은밀한 사생활들이 굉장히 많이 밖에 유포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는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예, 게다가 이 비아디라는 예, 자동차의 배터리 말입니다. 이 배터리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고 칼날같이 예, 척척척척 쌓았는데 이거 안전성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안정성이 낮은 이 제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이게 말입니다. 현재도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 참 답답하죠. 저는 여러분 이게 상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상호주의. 상호주의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예, 보조금 지급. 내가 낸 세금이 그들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 안 된다. 특히 말입니다.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이거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이거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민국이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예, 배터리 안전에 대해서도요. 제대로 안전을 갖춘 예, 그런 예,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대로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중국에 속국이 돼요. 저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예, 중국 제품에 대해서 제재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자꾸 쉐쉐만 하지 말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하면 했던 것 우리 똑같이 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중국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게 당연하죠. 중국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제조 제품을 마구마구 실어내고 있고 이게 말입니다. 장난감에서부터 첨단 제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실어내고 있거든요. 왜? 지금 중국 내수가 안 되니까 한국 시장 겨냥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시장만 겨냥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요. 한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미국, 우회적으로 유럽, 우회적으로 뭐 일본 이렇게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도 숨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제발 예,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거 잘못 대응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보조금도 보조금 우리 돈을 줘서 중국 자동차 업체를 키워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뭐 1년에 수천억씩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정보 유출이 돼서 중국 자동차가 중국을 찍고 다니면서 전국의 모든 것을 지금 찍는다는 거. 심지어 말입니다. 드론 있죠. 드론. 시골에 가면 농약을 칠 때 드론을 쓰거든요.
이 드론이 말입니다. 중국산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지나가면서 여러분 농토에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 농약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모아진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조각조각 모아서 한반도에 공중에서 본 한반도 지도 저는 당연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말입니다.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길 제대로 당연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중국 놈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막아요? 못 막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제대로 대응해야 돼요.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세계 1대 시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중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어떤 분위기가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분위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네, 이게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중국의 자본이 우리 사회 지도층부터 시작을 해서요. 국가 지도자까지 이게 다 구워 삶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보호해야 했잖아요. 만약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려면 중국에 대해서도요. 상호주의 원칙을 확실하게 고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국은 안 하는데 우리만 쉐쉐 하면서 한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중국이 속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생각해서는 와장창 우리 제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간다면요. 앞으로 크게 보장이 안 될 거예요. 중국의 산업 기술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첨단 기술도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기술 제품들이 대한민국에 값싸게 계속 공급이 된다면 자동차뿐만 아닙니다. 첨단 제품까지 중국산으로 완전히 물갈이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조업체들은요. 줄폐업이 아닙니다. 무더기 폐업됩니다. 그러다가 한국 제조업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지금 우리는요.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가 점점 더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명심하고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중국 제품에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오늘도 드리고 싶습니다.